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치 현정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또 시장의 예상이 된 결과기는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S&P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 5개 국가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두 단계 강등시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2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면서 국내 증시가 급하게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쉬어갔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봐도 오늘은 살짝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지 각종 대외 변수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투자 전략자들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살짝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한 1960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0.4% 현재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2%대로 오늘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상태고, 반면에 기아차 0.4% 정도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이 0.4%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2포인트 내리면서 513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나왔었고,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ICT 정도에만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1월 30일 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은 엇갈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작이 됐죠. 코스피는 한 4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떤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태근 선수. 네, 일단은 조금 약보합권이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보합권 출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240선, 즉 장기 추세를 하락에서 좀 상승적으로 전환시키냐 못 시키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은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위협의 이슈가 터졌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이 약세로 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치였던 유로존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사항도 좀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2만 5천 원 최고가 형성했죠. 형성하고 난 뒤에 오늘 쪽에서 조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완성차 3사가 현재 너무나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포드의 실적이 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 4% 넘게 빠졌는데,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2조 2천억이 넘는 어떤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 신한지주, 은행업종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지금 이제 1.33%, 그리고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마이너스 0.45% 정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0.82%,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0.58%,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LG디스플레이가 그에 반면에 지금 현재 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사적으로 LCD에서 LED 쪽으로 사업부를 좀 변경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지, 아니면 4분기 실적이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적자에서 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란지, 아니면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기대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8포인트 빠진 195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도 지난 거래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로 소폭 더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상황 어떤지 짚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3% 상승한 지금 현재 516선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탐색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보합권에서 등락 여파를 계속해서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정확한 방향성은 잡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세가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그 키높이 그런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무서운 경향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그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0.26%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J ENM이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CJ 오쇼핑이 0.84%대 좀 약보합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따라오는 그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상승권에서 일단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업종별로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그 UCC 관련주들 특히나 SK컴즈가 지금 한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부 그와 더불어서 일단 일부 그 UCC 관련주들은 일종의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테마적 영향은 있지만 그 테마적 요소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역시나 정부에서 그런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같이 움직이는 업종들 보게 되면 일단 성인 강전 투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약 3%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오성 LHT 같은 경우도 2.3%대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매수세가 좀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전반적인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순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5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들은 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역시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약 1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 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역시나 개인들이 일단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458종목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는 약 330종목에 달하고 있는 만큼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지만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좀 더 내려왔습니다. 0.06% 정도의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의 그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그 상승하는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종이 목재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이 인터넷 업종과 함께 운송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까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업종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 그 최근에 강했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화학 제약주들은 오늘 0.8%에서 0.6%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 AS부터 받겠습니다. 네, 한진중공업 제가 2만 1,000원대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연도수 선수와 승수 선수 구조 정상화가 되면서 일단 뭐 올해는 지난해 안 좋았던 그런 실적들이 이제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 배후 부지의 용도 변경 승인에 따른 자산 가치인데 뭐 이런 부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제시했던 2만 3,000원대까지는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가 2만 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2만 1,000원 주셨었는데 지금 2만 600원 선 거래가 되니까 지금도 역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싶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가종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시가 공략주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성솔라에너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태양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고요. 단결정과 다혈정, 이 태양전지를
태양광 모듈과 발전 사업자에게 생산, 판매하고 태양광 사업과 더불어서 임대 사업과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녕성 수혜와 더불어서 이 태양광 발악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동사가 그 충북 증평군의 태양광 모듈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상반기 말에 이 30% 수준에서 올해는 그 100%로 높아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태양단지 가격이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이 가격 매력이 좀 생기면서 이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부분, 이런 가운데 이 태양광 업체들의 구조조정,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업체들에게는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 최근에 이란을 둘러싼 그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 같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그널 에너지의 주가도 최근에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3일입니다. 외무장관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그 원유 금수조치에 따른 어떤 그 합의가 되면서 이란으로부터 이 새로운 원유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이런 신규 계약을 좀 즉각 금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이란 정부가 이 관련돼서 의회의 표결을 부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즉각 원유 수출 중단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제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 시장솔라 에너지에 대해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모듈 수주 증가세를 들 수 있는데요. 동서가 아까 가동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 들어서 현재까지 모듈 수주량이 지난해 1분기 전체 수주량보다 많을 정도로 이 생산량을 초과하는 그런 수주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물량은 외주에 맡길 정도로 지금 아주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조심스럽게 턴 어라운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까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60억 원대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영업 손실은 최근 투자 비용에 따른 그 연구비 증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 증가로 좀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바닥 시그널을 둘 수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청솔라 에너지가 역시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역시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OCI와 더불어서 이 태양광 전체적인 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 시작하지 한 1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말씀해주신 신성 솔라에너지도 장중에 벌써 5% 이상 올랐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 사보면 좋겠습니까? 목표가는 매수가는 4,750원에서 4,850원을 일단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300원. 일체 가격대 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봐드리겠고, 손절가는 4,4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850원 정도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사는 거는 좀 무리가 될까요? 그 가격대, 제가 목표가를 5,300원 제시해드렸는데, 그 가격대 좀 높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맥시멈 4,850원대에서 일단 매수하시고요. 오늘 장중에 좀 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좋아졌기 때문에 5,3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린 만큼 4,900원 넘어서면 조금 좀 보시다가 4,850원에서 그 가격대 맥시멈으로 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은 하락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태양광이 강세인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에서는 외환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론스타에서의 외환은행 환전 물량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의 대출 자금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당국에 과세해야 되는 세금 정도를 제외하고 약 2조 원 가량의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4분기 GDP가 이제 부진하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그리스 국채 협상이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유로화가 1.32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펀더멘털 요인으로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10전 하락한 1121원 1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치사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아를 비롯해서 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마는 그리스 부채 협상 이슈에 좀 많이 묻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언급드렸듯이 외환은행 환전 물량의 유입이 달러화의 하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1월달 무역 수지가 적자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1120원대에서의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시도는 가능하겠지만요. 1120원대 초반까지 사실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급락한 데 따른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20원을 하회할 경우에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경계감도 아무래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최근에는 계속해서 증시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 계속해서 순매도를 나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채권시장의 강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45의 국채선물 시작하고 있고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발표 주간입니다. 무역 수지와 그리고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이렇게 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제 무역 수지라던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를 확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경기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금통위에서 언급이 됐듯이 금통위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물가에서 성장으로 조금 이동했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산업 생산 같은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수급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증시의 움직임에 연동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와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죠.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세가 좀 더 우세했었고요. 일본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흐름 어떤지 봐주십시오. 일본 니케이 지수 현재 8,820.94포인트로 0.23% 정도 약보합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그 첫 번째가 CPI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그 신선식품을 제외한 그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1% 하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27일 날 보도가 됐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저하되면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모건 스탠리 등의 이제 그 해외 유수 그 분석가들은 일본 디플레이션이 언제 끝날지 예측되지는 않는다. CPI는 유럽 부채 문제와 그리고 엔화 강세,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문제 등으로 하방 압력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엔고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 요것들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엔고 때문에 그 이번 회계연도 이익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며칠간 지속됐던 엔화 약세의 흐름도 주춤을 하면서 다시 악재로 그 엔고 현상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 날 실적 공시를 통해서 올해 3월로 끝나는 2011년도 회계연도 순손실이 650억 엔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뭐 달러로 환산하시게 되면 8억 3,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는 앞서 내놓은 전망치 200억 엔의 순손실보다 적자폭이 3배 정도 더 커진 것으로 그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해 영업 손실도 450억 엔으로 전망되면서 애초 전망치의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10억 엔에서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2011년 4월에서 12월 연결 결산도 484억 엔 손실로 전년 동기 순이익 496억 엔에서 역전됐습니다. 닌텐도가 그 연간 영업 적자를 낸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고요.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은 가장 큰 게 이제 그 엔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경제의 침체로 내수 소비가 냉각이 되면서 영화 산업인 게임 부분의 매출이 급락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이 닌텐도의 주력
그 주력인 이제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요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락 가능하다. 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본 제철도 그 3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에 이제 50억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에 335억엔의 이익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3.9% 오른 1조 420억엔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일본에서 가장 그 유망했던 그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QE3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관련시켜가지고 그 유동성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 출발 상황과 함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내 예상치를 밑돌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차익 실현 시도들로 숨고르기 장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956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인데요. 14포인트 하락한 19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270억 원, 외국인은 236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8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16선에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54포인트 하락한 51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39억 원, 기관은 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6% 하락한 11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2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반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6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28% 하락한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 26,750원에, KB금융은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2,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2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오일은 1%대 강세 보이며 12만 4천원에, LG전자는 0.9% 강세 보이며 8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3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8% 상승한 25,500원에,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0.36% 상승한 55,900원에, 포스코캠텍은 1% 약세 보이며 16만 4,200원에, 동선은 1.26% 상승한 3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2%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0.7% 상승률 보이며 41,300원에,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2000선 탈환을 눈앞에 두던 국내 증시가 오늘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터라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됐었고요. 오늘 증시는 한 14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체크해볼 만한 변수들이 있는 건지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좀 체크해볼 만한 변수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후에 정상회의하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의 국채 그 교환 협상이 어떻게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좀 말씀드려본다면 좀 시장이 그 약세 출발하고 나은 뒤에 조금은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GDP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피치의 어떤 유로존 5개국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네. 5개국 신용등급이 피치에 의해서 강등이 됐는데 그 전에 네. S&P에 의해서도 강등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들이 많던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전의 사례를 드리면서 제 말씀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12월 19일로 한번 넘어가 볼 수가 있겠죠. 12월 19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당시에 12월 16일 날 그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조금은 그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지만은 큰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로 넘어와서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기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30포인트 전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1800포인트까지 먼저 이런 그 신용등급 하향 이슈 때문에 조정을 먼저 받았고요. 그러면서 김정일 사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큰 급락이 나는데 어쨌든 김정일 사망 소식을 빼고 보더라도 어떻게 본다면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환율이 조금 큰 폭으로 좀 그 다시 한번 그 약세로 전환되면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환율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쪽에 시장을 본다면은 어쨌든 그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환율도 저렇게 우호적인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세 강세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 수준인 1123원 수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는 조금 그 유럽 강등의 이슈에 대한 어떤 그 연관성 때문에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신용 피치 유로존 5개국 그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상당히 중요성이 큰 나라들이 어떤 신용등급의 하향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된다면 유로는 약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유로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달러가 강세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마찬가지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환율 구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강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선물 쪽에서 마찬가지로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오늘 베이시스가 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좀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911계약 정도 현물을 매수 포지션을 현재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쌓아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물은 현물에 비해서 상당히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베이시스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베이시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베이시스가 2.0 이상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물은 좀 저평가가 됐고 선물이 고평가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2.0 이상 그게 크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0.88%까지 상당히 베이시스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현물 가격과 그리고 선물 가격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현물이 저평가가 돼 있고 선물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베이시스가 축소가 된다면 선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트레이딩 측면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프로그램 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선물 시장이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 본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본다면 좀 그런 연결고리, 어떤 환율에 의한 연결고리,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베이시스와 연관된 그런 흐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출발하고 난 뒤에 좀 약세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그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33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쪽에서 환율은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 환율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자, 이 부분을 좀 지수와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지난번 그
10월 28일까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날 그 코스피가 196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1,100원.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때와 비슷한 1960포인트 와 있긴 하지만은 1,12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기대하시는 환차익은 20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원 정도 환차익을 기대해 볼 때는 어떻게 본다면 2,000포인트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조금 환율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선물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현물 쪽에서는 앞으로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은 좀 흔들리더라도 향후에는 견조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향후에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외국인의 매수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견조한 조정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견조한 조정보다는 예. 지금 현재 241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 추세로였던 전환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뭔가 명확한 대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기 팀장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 그 미국의 그 지표가 최근에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끌었기 때문에 예. 미국 지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2.8% 물론 그 높게 상승을 했지만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이제 저조했다라는 것이 미국장을 좀 하락세로 이끌었고요. 그 내면을 좀 들어보게 되면 일단 그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팔리든 안 팔리든 그 신제품이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생산한 것들이 집계가 되는데 내부적인 그 사항들을 좀 뜯어보다 보니까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서 의류 등의 매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는 쌓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GDP 자체는 0.8%밖에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뭐 소비가 위축됐다라고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어떤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반적인 그 소비 자체의 위축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것을 좀 첫 번째 미국장을 볼 때 그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큰 이벤트 자체는 없습니다. 이 큰 이벤트 자체는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지표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향후 소비 심리를 좀 이렇게 반영하는, 미래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높은 관심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용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난 그 4분기에 아무래도 그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생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동력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좀 개선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수기 자체에 워낙에 인력들이 대거 투입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자체가 큰 폭으로 나온다고 해서도 그게 지수의 상승에 전반적인 상승, 그러니까 경제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또 하나의 집중은 뭐냐면 3차 양적 완화로 좀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그 계속 지표가 좋아지고 있을 때는 사실상 그 3차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어떤 GDP 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저조했을 때는 3차 양적 완화를 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3차 양적 완화라는 것이 물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경향도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게 됐을 때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의 그 어떤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했을 때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포트 조정을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과대 낙폭이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3차 양적 완화가 되기 전에 과대 낙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라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상승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3차 양적 완화가 실시됐을 때 탄력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대도 부딪혔고 모멘텀 자체가 증시 크게 없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오늘의 조정 장세는 어차피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대 낙폭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효한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 낙폭이라고 하시면 얼마나 빠지는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1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경우 1925선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요. 상단 부분은 1965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박스권을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25선이 이탈했을 때는 사실상 그 지지선이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저평가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 그래서 25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925선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1965선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자, 잠시 코스닥 특징주 듣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좀 크게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남짓 하락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주말 미 증시는 GDP가 예상을 밑돌고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임박 우려감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18포인트가량 하락한 194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된 박스권 상단에 코스피가 위치해 있는데요. 박스권을 넘어 추세적 상승세로 이어가기에는 호재가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시되 단기 급등에 대한 기술적 부담으로 쉬어가는 장세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되는 종목과 업종으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태양광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요? 네, B2B 온라인 장터의 전문회사인 처음NC입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이 개인 간 거래를 주로 중개한다면 처음NC는 기업 간 거래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결제까지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B2B 온라인 장터 총 거래 규모는 25조에서 30조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NC의 시장 점유율은 38%가량으로 업계 1등입니다. 가입 기업만도 7만 개에 달하고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결제 금액이 크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별도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처음NC는 대금 지급 사고가 없도록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하는 독특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NC의 B2B 사업 매출액은 지난 2010년 이후 횡보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6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에 따라 수익은 갈수록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B2B 거래 중개는 전체 매출액의 27%에 머물렀습니다. 예, 처음NC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그동안 회사 이익의 핵심이었던 결제형 B2B 시스템을 통한 수익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루기 힘들어서 구매 대행 사업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처음 구매 대행 사업에 진출해 사업의 1년간 성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해 구매 대행 사업의 매출액은 170억 원으로 첫 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낸 것입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150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 등 풍부한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인수합병에도 적극 나서는 등 미래의 성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 계열인 아이마켓 코리아와 서브원 등과 같은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NC가 오늘 장에서는 1% 이상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5.1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성장성이 정체된다는 우려로 주가에 반영돼서 2010년 6월 만원대 육박하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4,500원대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1년 새 30%가량 하락한 것인데요. 하지만 작년 말 주당 5.3% 배당을 하는 것과 최근 거래도 증가하며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 4,5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수는 하락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업종별, 종목별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거가 좋을까일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도 그렇고요. 오늘 장에서도 자동차주가 좀 많이 밀리는데요. 네.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말을 전한 현대차는 더 밀리고 기아차는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던 현대모비스는 4%나 또 급락입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 뭐 완성차 같은 경우에 뭐 원초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 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던 만큼의 어떤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실적 증가만큼의 어떤 이전에 보였던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자, 회사가 그 이전에 그 기아차 같은 게 1조 넘는 그런 그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30% 넘는 영업이 계속해서 유발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튼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동차 업종 같은 게 그 작년 4월 달부터죠. 작년 4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부터 지금 이제 1년 가까운 그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 조금 전에 장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예상치가 2조 2천억이 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조 1천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조가 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못 미친 채 계속해서 8천억 정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연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게 실적에 가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왜 이런 현상이 또 생겼냐면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100이었던 시장이 120, 140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기아차, 현대차가 점유율을 늘려갔던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100이란 시장 속에서 일본 지진으로 인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일본차 대비해서 조금씩 100이란 시장에서 20, 25, 30 요만큼 늘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세가 반영이 됐던 거지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장 파이가 커져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0이라는 이 좁은 시장 속에서 천천히 어떤 점유율이 증가해 나갈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는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3분기 올해 2분기, 3분기가 좀 지나야 좀 이런 기대치에 조금 그 상회라는 그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완성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간의 그 수급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의 매도가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에 좀 수급이 연동하는 그런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가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자동차를 좀 짚어주셨고요. 다른 업종 전략은 어떻게 자십니까? 네, 일단 좀 좋게 보는 업종이 IT 좀 금융 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막에도 나가겠지만은 신용 등급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은 그 매수에 참여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할 것 없이 금융주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수에 집중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보다는 조금 그 은행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증권주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할 때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그 헤지펀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수수료 증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보다는 은행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은행주가 어떤 저금리 기조에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은행주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건설주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양적 완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분명히 건설주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 건설주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도 향후 어떤 업종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 그 전반적인 그 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많은 그 당파들이 그 공약을 걸고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벌세라는 걸 또 이제 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설비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용 창출이 더욱더 느려질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상장사들이 한 80%가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근데 워낙에 작년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 올해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위축을 시키게 되면 전반적인 산업은 약간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그 업종들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일단 게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
각종의 그 셧다운제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과대 낙폭은 보이고 있는데 이 셧다운제가 그렇게 크게 효율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 이런 매출액 부분들이 지금 셧다운제로 실시로 인해서 그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은 시장 예상치가 원래는 10에서 30% 정도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5% 정도밖에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셧다운제에 대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일어났던 그 게임제들은 지금 현재 일부 기업들은 안 그렇지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 상태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게임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향후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대 낙폭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자 그 이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싼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그 모바일 시대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그동안은 약간 예상치로만 그렇게 나왔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중국이나 여타 나라들의 그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되고 이 스마트 기기들이 계속해서 보급됐을 시에는 이 온라인 성장성이 또 온라인 쇼핑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여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광고 그리고 운송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까지 같이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임 업종과 이 온라인 쇼핑과 연관된 파생 산업들을 주요 깊게 주요하게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유망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잠시 뒤에 종목 듣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좀 스몰 캡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LCD 전지 그리고 LED TV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실적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한 88%를 그 백라이트 유닛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안 좋았고요. 근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LCD에서 LED로 좀 전환될 가능성 그리고 LED의 어떤 웨이퍼 제조에 대해서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이 12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 기관 측에서 매도가 제압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외국 기관들의 매수 기조 유효하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기증가를 했고 그리고 현재 이런 가파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그 고민스러운 좀 그 가격대가 좀 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도가가 손절가가 5일선이 있는 23,600원입니다. 근데 이 가격까지 현재 접근한 상황성에 놓였는데 그럼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위에서 한번 오늘 종가상 5일선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손절가를 한번 제시해 본다면 만약에 5일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탈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5일선에 대해서는 저항을 받게 되는 그 가격대 23,600원을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 손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26,5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한솔 테크닉스 매수가 오늘 5일선 이탈 안 했을지를 말씀을 하신 거고 이성기 팀장님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업종별 투자 전략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NHN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광고 부분하고 게임이 합쳐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모바일 광고 산업과 게임에 대한 성장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NHN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사업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 이익에 크게 기여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 이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올해 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일본에서 마케팅 비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 비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그 주가가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PBR 부분입니다.
자산 가치가 역대 그 3.8배수 정도에 해당될 때는 저평가 부분에 속했는데요. 지금이 4배수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그 PER 부분에 그러니까 순이익 가치를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상에서 그 평균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라고 한다면 일단 22만 5천 원 선이 단기적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근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역시나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손절가가 상당히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18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추가적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를 역시나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4만 원 선으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업종 내에서는 공룡과도 같은 존재죠. NHN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 전략 잡았고요. 함께해 주신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방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